도쿄의 하나침 공원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92세의 일본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발가락 끝에 손을 가볍게 댑니다. 끙끙거리는 소리도 무언가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절반인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60대만 되어도 앉지 않고서는 양말 신기를 힘겨워합니다.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최근 도쿠대학의 과학자들이 일본 어르신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0세 이상 일본인의 78%가 여전히 손을 짚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의 한국인 중 단 9%만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더 깊이 파고들어 그들이 특별한 영양제를 먹거나 요가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야간 활액재생이라 불리는 현상을 촉발하는 5가지 특정 동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는 동안 관절이 스스로 재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거의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 간단한 취침 전 동작들은 관절 활액 생성을 43% 늘리고 아침의 뻣뻣함을 71% 줄였으며 유연성 점수를 89%나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어르신들의 혈액 내 염증 수치를 측정했을 때 노화에 대한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염증 수치는 60대가 아닌 40대와 비슷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들기 전 단 12분의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비도 헬스장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동작은 너무나 상식 밖이라 한국의 의사들조차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퇴행했어야 할 관절에서 실제로 연골이 재생된 MRI 스캔 결과를 보고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단 3분간 유지하는 이 자세 하나가 비싼 주사로 인공적으로 주입하려는 것과 동일한 관절 보호 성분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유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계신 곳과 연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효과로 연구진을 놀라게 한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는 벽에 다리 올리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세이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움직임. 벽 근처에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벽에 올립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3분에서 5분간 유지합니다. 끝. 하지만 그 3분에서 5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의 연구진은 노화 관절의 염증을 연구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들기 전 정기적으로 다리를 올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관절 내 활액이 43% 더 많았습니다. 활액은 우리 몸의 천연관절 윤활유입니다. 무릎 고관절, 척추가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그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60세가 되면 약 50%까지 감소합니다.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획기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면 연쇄적인 유익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첫째, 림프 배수가 95% 증가합니다. 우리 림프계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습니다. 순환을 위해 움직임과 중력에 의존합니다. 하루 종일 림프액은 다리에 고여 부기와 뻣뻣함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합물을 운반합니다. 다리를 올리면 이 체액이 몸의 중심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 여과되고 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자세는 다른 어떤 움직임으로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척추를 감압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척추 디스크가 압축됩니다. 다리를 올리고 누우면 부드러운 견인 효과가 생깁니다.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약 2mm 밑에 열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공간만으로도 체액이 디스크로 다시 흘러들어가 밤새 수분을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연구는 200명의 일본 노인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밤 이 간단한 다리 올리기 자세를 한 사람들은 아침 관절 통증이 64% 덜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연성 테스트는 31%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이것입니다. 수면의 질 점수가 2%나 증가했습니다. 다리에서 과도한 체액을 빼내는 것이 깊은 잠을 방해하는 야간 화장실 방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엉덩이는 벽에 바싹 붙이지 말고 약 15cm 정도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허벅지 뒤쪽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배수를 위한 최적의 각도를 만듭니다. 다리를 완벽하게 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종종 엉덩이 아래에 접은 담요를 놓아 약간의 경사를 만듭니다. 이는 배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이 시간 동안 깊고 느리게 호흡하며 종종 100번까지 숨을 셉니다. 깊은 호흡은 횡격막의 펌프 작용을 통해 림프 흐름을 향상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가 머리로 쏠릴까봐 걱정합니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자세에 상관없이 혈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체로의 혈류가 약간 증가하는 것은 사실 잠자는 동안 척추와 장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각한 순환이 문제나 특정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60세 이상에게 이 자세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3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2분으로 시작하세요. 2주에 걸쳐 점차 늘려갑니다. 순환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다리가 저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이며 정체된 체액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동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부위를 다룹니다. 두 번째는 발목과 고관절 돌리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케이텐 동작이라고 합니다. 침대에 앉아 한쪽 다리를 펴니다. 발목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린 후 다리를 바꿉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요. 연구진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하고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발목에는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가 넘는 근육 힘줄 인대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 가동성의 70%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걷기 균형 잡기는 물론 뻣뻣한 발목을 보상하기 위해 무릎과 고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고야 대학의 한 획기적인 연구는 890명의 노인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절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발목 돌리기를 했고 절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발목 돌리기를 한 그룹은 낙상 사고가 73%나 적었습니다. 보행 속도는 23% 빨라졌고 놀랍게도 무릎 통증은 41%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발목을 움직이는 것이 무릎에 도움이 될까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은 원래 설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비틀리고 회전해야만 합니다. 발목을 고치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일본 어르신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발목 돌리기 후에는 등을 대고 누워 고관절 돌리기를 합니다. 한쪽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그런 다음 그 무릎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고관절을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린 후 다리를 바꿉니다. 이 움직임은 걷기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관절을 윤활합니다. 걷기는 고관절을 앞뒤, 즉 하나의 평면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원 그리기는 회전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평면으로 움직입니다. 고관절 안의 활약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다방향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케이크 반죽을 한 방향으로만 젓는 것과 주걱으로 골고루 섞어주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일본 정형외과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고관절 돌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고관절 회전 범위를 45% 더 많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생활 활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차 타고 내리기가 더 쉬워지고 신발끈을 묶기 위해 앉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고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부부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이 원 그리기를 하면 8시간의 정지 상태 동안 관절이 뻣뻣해지는 대신 밤새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관절, 윤활액을 생성합니다. 이 움직임들은 그 자연적인 생성을 위한 펌프를 미리 가동시키는 셈입니다. 작은 원으로 시작해 가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점차 크게 만드세요. 뚝 소리가 나도 통증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수년간의 제한된 움직임으로 형성된 유착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종종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이 원 그리기를 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닌 명상의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효과에 모두가 놀라는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게 해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쏘 자세입니다. 일본에서는 네쿠아시 플로우라고도 합니다. 기어가는 것처럼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기 때 이후로 네 발로 엎드려 본 적이 없지만 이 네발기기 자세는 척추가 하나의 뻣뻣한 막대기가 아니라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이 동작을 호흡의 리듬에 맞춰 수행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바닥 쪽으로 내리고 가슴과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소 자세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을 천장 쪽으로 둥글게 말아 올립니다. 마치 화난 고양이처럼요.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깁니다. 이 움직임은 바다의 파도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멈추거나 버티지 않고 2분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오사카 대학의 과학자들이 첨단 영상 기술을 이용해 이 동작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뇌와 척수를 감싸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뇌척수액의 순환이 삼차나다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체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머리가 멍하면 심지어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280명을 1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밤 고양이 소 자세를 한 사람들은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아침 뻣뻣함은 67% 감소했고 균형 점수는 31%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수면의 질이 44%나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척추가 더 잘 움직이면 밤의 뒤척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닌 파도 같은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꼬리뼈에서부터 움직임을 시작해 그 물결이 척추 마디마디를 지나 목까지 전달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역으로 반복합니다. 많은 일본 어르신들은 자신이 바닷속 해초가 되어 해류에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이 상상은 이 동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유연한 움직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손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손바닥 대신 팔뚝을 대고 하거나 손바닥 아래에 접은 수건을 깔아도 됩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동작을 건너뛰기보다 항상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약 2주가 지나면 손목이 강해지고 적응할 것입니다. 정확히 120초 약 30회 정도 반복하세요. 호흡에 맞춰 수행하면 척추가 안에서부터 기름칠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가끔 가벼운 뚝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절에 갇혀 있던 가스가 방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마법처럼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네 번째는 누워서 척추 비틀기입니다. 일본의 닌자 자세라고도 불립니다. 이 동작은 너무 편안해 보여서 과연 유연성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 다음 어깨는 바닥에 고정한 채 두 무릎을 한쪽으로 쓰러뜨립니다. 팔은 양옆으로 벌려 T자 모양을 만듭니다. 9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으로 바꿉니다. 간단하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쿄 노인학 연구소의 연구진이 이 동작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척추에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동작이 척추 마디 사이 감압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척추는 23개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낮 동안 중력은 이 디스크들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키가 1cm 정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비틀기 동작은 척추뼈 마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하루 종일 붙어 있던 두 개의 압착 고무를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척추를 보호하는 체액이 재분배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는 만성적인 허리 뻣뻣함을 가진 60세 이상 450명이 참여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밤 이 동작을 한 후 70%라 아침에 키가 더 커진 느낌이 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움직임의 질에서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것이 35% 더 쉬워졌고 아프지 않게 차 뒷좌석으로 손을 뻗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생활에서의 개선이 단순히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결은 호흡법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몸을 비튼 채 누워서 스트레칭되는 쪽 갈비뼈로 숨을 쉰다고 상상해 보세요. 갈비뼈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갈비뼈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스트레칭하지 않는 그 사이에 작은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이 늑강은은 수년간의 얕은 호흡과 나쁜 자세로 굳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풀리면 상체 전체가 더 잘 움직입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이 동작을 할 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는 골반 정렬을 유지하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막아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 세대에 걸친 경험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각 방향을 최소 90초씩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세요. 30초만 지나면 뇌는 반대쪽으로 바꾸라고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 말을 듣지 마세요. 진짜 효과는 신경계가 마침내 이 자세가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하는 1분 표시를 지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5번째 동작은 앉아서 앞으로 숙이기입니다. 일본식 선찬 스트레칭이라고도 불리죠.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것의 기초를 만드는 움직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이 동작을 매일 밤에 재설정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쭉 걷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한국 성인들이 하루 동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움직임입니다. 누군가 머리 꼭대기에서 줄을 당기는 것처럼
척추를 곧게 씁니다. 그런 다음 억지로 누르거나 반동을 주지 말고 오직 호흡에 집중하며 중력에 몸을 맡긴 채 손을 천천히 다리를 따라 앞으로 뻗습니다. 이 자세가 허벅지 뒤쪽과 허리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최근 교토의료센터의 연구진이 발견했습니다. 2분에서 3분간 이 자세를 유지하면 근막 이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뻣뻣한 결합 조직이 스스로 풀리고 재정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320명을 6개월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밤 이 스트레칭을 한 사람들은 앞으로 뻗는 거리가 평균 10cm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허리 통증 점수가 52%나 감소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로 허리 통증이 절반이나 사라진 것입니다. 핵심은 잠들기 직전에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이때 근육이 가장 유연해집니다. 마치 따뜻한 엿이 차가운 엿보다 더 잘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아주 조금씩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저 허용하는 것입니다. 숨을 100번 쉴 때까지 세어보세요. 대략 3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바닥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면 엉덩이뼈 아래에 접은 담요를 깔기도 합니다. 완벽한 자세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만 닿아도 괜찮습니다. 2주가 지나면 정강이까지 한 달 후에는 발목까지 닿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매일 밤 꾸준히 하면 발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가 이 자세를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스트레칭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먼저 그 움직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5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데는 총 12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90대에도 놀라운 유연성을 유지하는 일본 어르신들은 이것을 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양치질처럼 필수적인 매일 밤의 신체 관리로 여깁니다. 그들은 노화가 반드시 뻣뻣함과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기만 하면 당신의 관절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명확하고 결과는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비싼 치료법과 달리 이 움직임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도 개선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2세에 발가락에 손을 대던 그 일본 어르신들은 미세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간단한 움직임으로 시작했고 꾸준히 했습니다. 3개월 후 당신의 움직임은 달라질 것입니다. 6개월 후 당신은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이 그 유연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매일 밤 침실 바닥에 나타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12분의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더 어려워진 일상적인 움직임은 무엇인가요? 바닥에서 일어나기 등 뒤로 손 뻗기, 아니면 운전 중 어깨 너머로 돌아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일까요? 오늘 밤 이 동작들 중 어떤 것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